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 이런 뜻이고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 신라시대 때의 노래이기 때문에 향가라는 건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의 정형시입니다. 10줄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19채 향가. 향찰 표기라는 거는 뭐냐? 한자를 빌렸습니다. 차자 표기. 한자를 빌려 쓰는데 음을 빌려 쓰기도 하고 한자의 뜻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한자의 음을 빌리면은 음차, 뜻을 빌리면 훈차, 기준이 있나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는 음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훈차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잘 안 보여. 실질 형태소는 훈차합니다. 특히 이 향찰 표기가 멋있는 건 뭐냐면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밑에 잠깐 볼게요. 이렇게 쓰고 생사길은 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살다 생, 죽다 사, 길로, 숨다 은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생사길은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사은은 음을 빌린 거고 음차. 세 번째 길로자는 뜻을 빌린 거고 훈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위로 올라가 봅시다.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는 종합적 표기 방식이다. 종합적 표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가는 보통 승려나 화랑이 쓰고요.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지배계층이야. 그래서 내용이 불교적인 거나 호국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이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잘 써져 있고 개인적인 정서가 잘 드러난다 라고 해서 향가 중에 최곤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빼어난 비유로 그려낸 향가다. 서정갈래 최초의 정형시로 평가받는 향가의 특징. 향가의 특징 저 5글자 때문에 저렇게 많이 쓴 거예요. 우리 시가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이게 나중에 시조와 형태가 유사해. 시조와 형태가 유사해. 예? 시조는 3줄인데요. 네. 3단 구성. 마지막 3단이 감탄사로 시작하거든요. 마지막 3단이 감탄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얘 그러면 빨리 3단으로 나눠주세요. 1단, 2단, 3단 감탄사로 시작. 이렇게. 그래서 시조와 형태가 좀 유사하구나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볼 정읍사도 그게 정읍사가 진짜 시조의 원형이지. 저는 그쪽에 한 손 더 들어주기는 합니다. 이렇게. 19채 향가고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도 해요.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서정적이죠.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보편적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비유가 탁월하고요. 19채 향가고요. 불교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왜? 죽으면 끝이 아니야. 저 세상 가서 안녕! 우리 다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옆으로 넘어와서 살펴보죠.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다 보신 겁니다. 필기할 게 그래서 최대한 해야지. 생사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어. 그래서 그 앞에는 머뭇거리지. 큰 따옴표. 안녕, 나는 이제 갈게.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안타까움, 탄식, 슬픔. 생사 길에서의 이 길은 나누어지는 갈림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승이라는 거 중요해요. 어디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승, 미타찰은 저승이거든요. 그래서 둘의 공간적인 대조가 있습니다라고 물어본 학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예, 이승, 미타찰, 저승.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이거든요. 죽음 앞에 머뭇거리는 건 누구지? 죽은 누이가 안녕 나 이제 갈게 라는 말도 못하고 갔어. 왜? 갑자기 죽었거든. 급사했어. 갑자기 죽었어. 유언도 남길 틈도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슬프지. 그리고 이 슬픔은 어떤 거야? 개인적인 거야. 좀 매정하게 얘기하면 너의 누이니까 이런 거지. 어느 가을 아래로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가을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하강의 이미지죠.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른 바람에 죽었는데 가을에 찬바람 불면 이파리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때보다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이야. 젊은 나이에 죽었다, 요절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건 누이의 죽음의 원인. 보통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작년 또 여기 여러분 학교에서 뭐 얘기를 했냐? 운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절대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듯한데? 그럴듯한 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지규법 비유.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사람 죽으면 끝이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나. 인생무사.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끝이야.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보편적이란 정서로. 뭐가 중요한 거라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거야. 즉, 확장된 사고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19채 향가에서 마지막 두 줄은 낙구라고 하거든요.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미타찰에서 너를 다시 만날 나. 이 나는 월명사 아저씨, 화자 자신이에요. 저승인데 미타찰이야? 불교야.
요 앞에 말이 빠져 있어요. 어차피 너 만날 거니까 슬퍼하지 않고 그때 너를 다시 만날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재회를 소망한다. 슬픔을 극복한다. 종교적으로 극복한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다 맞는 말. 요게 경한 친구들 작년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처음으로 여기 두 개 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두 개는 좀 잘 기억해 두라 이런 이야기들. 생명은 죽게 되어 있어. 나뭇잎은 떨어지게 되어 있지. 하지만 믿을 거야. 다시 만날 걸. 왜? 불교는 자꾸 돌고 돌 거니까. 종교적 신념. 인간의 슬픔을 초국하고 재회를 다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라는 거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화이팅! 이거예요. 3번 문제 별표. 이 작품이 속하는 갈래, 향가의 영향으로 보기의 작품 시조가 발생했습니다. 근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들 확인. 그래서 얘네 체크해 놓고 답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머지 죽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 추가적으로 써드릴 거예요. 개인적인 정서를 보편적인 인생무상으로 확대한다. 재회를 소망합니다. 2번 그림은요. 한 가지 이른 바람 떨어진 잎 시어의 비유적 의미를 확인하라. 배경설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를 불러 추모했더니 뒤에서 종이돈을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젖은 갔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옆에 오른쪽도 다시 봅시다. 예, 이승, 미타찰, 저승 둘이 공간적 의미가 대조된다. 확인. 돛 닦으면서 너 기다릴게.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다짐.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로 승화해서 수용하고 있다. 향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음과 훈을 빌려서 음차, 훈차 둘이 묶어서 빌려서 차자 한자를 차용한다. 우리 고유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개성이 뚜렷하죠. 4구체, 8구체, 10구체 있는데 19체는 3단 구성, 감탄사로 마무리되는 낙구가 있습니다. 음차, 훈차 한 거 확인되고요. 442 3단 구성이고요. 감탄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 확인. 다음 페이지. 훗날 등장하는 시조와 관련이 있어요. 시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끝. 이건 방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라는 황조가입니다. 황조가와 제망매가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요만큼 읽으시는데 1분 30초 드릴 거예요. 타이머 1분 30초. 그냥 읽으면 끝나. 옛날 얘기야.
1분 30초가 이렇게 길다니. 고구려 유리왕이 벼화자거든요.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과 치희, 꿩치자거든요. 수렵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과 이렇게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얘네 둘이 싸워서 한 부족이 떠났어요.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서정시로 보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돌아갈 사람이 없는데 서리법. 꾀꼬리와 나의 몸은 서로 다르죠 대조. 가뜩이나 슬픈데 꾀꼬리 짝지어서 있는 애들 보니까 더 잘 사네. 객관적 상관물. 앞부분은 배경, 선경, 뒷부분은 정서를 나타내는 후정. 그래서 진짜 볼 것 없어. 선경 후정, 객관적 상관물, 나랑 달라, 외로워라는 정서 직접 드러냈어. 서리법 쓰여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야. 이렇게. 사실은 공무도하다고 연대가 확인되는 것 중에선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다.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오죠. 황조가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으로 대조시켜서 표현했고요. 제망매가에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물에 비유했습니다. 어디? 바람, 거기에 떨어지는 잎. 황조가에서는 외로움과 슬픔, 제망매가에선 인생무상,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됐고요. 가슴 아픈 사랑시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역시 또 밑줄 그으면 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죠.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며 지은 19채 향가. 인생의 허무함을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사별로 인한 슬픔.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인생무상.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을 간결하게 표현했고 비유가 좋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부분은 개인적 안타까움, 두 부분에서는 혈육의 정과 인생무상, 마지막에서는 허무함을 극복하는 불교적 세계관. 아주 좋은 걸. 향찰 표기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게 답니다.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다. 됐을까요? 오케이. 잠시 정지.